만약 매일 밤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저 당신의 창밖에서 존재하는 그림자를 목격한다면 과연 무엇이라 부르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이 인간의 형체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찰나, 우리의 이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고즈넉한 선비의 삶에 불쑥 찾아든 그림자 손님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이 정체불명의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섬뜩하면서도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한옥의 서재에선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문과 지혜를 숭상하던 선비, 이진사의 집이었죠. 이진사는 일생을 책과 벗 삼아 진리를 탐구하며 세상의 모든 이치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흐트러짐 없는 규칙과 명확한 논리로 채워져 있었고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한 폭의 그림처럼 평온하고 고요했답니다. 어느 깊은 밤, 여느 때처럼 서책에 몰두하던 이진사는 잠시 붓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스며드는 달빛이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야의 한 구석에서 무언가 흐릿한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눈으로 조치려 했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순간적이었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진사는 잠시 눈을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피로해서 헛것을 보았나? 아니면 밤바람에 나뭇가지 그림자가 흔들린 것일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붓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약한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이한 현상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진사가 서재에 앉아있을 때면 어김없이 창밖에서 그 흐릿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찰나에 불과했던 그림자는 점차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특정 위치, 가령 오래된 감나무 아래나 우물가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진사의 존재를 알고 찾아오는 듯 했지만 결코 인기척을 내거나 어떤 소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어둠과 하나 되어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죠. 이진사의 합리적인 이성은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시나 동물의 그림자라고 치부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림자는 그의 논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창밖을 주시하며 그림자의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촛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보기도 하고 조용히 창문을 열고 숨죽여 관찰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언제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가 다시 서재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진사의 평온했던 일상은 서서히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그저 존재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갉아먹는 듯했죠. 잠자리에 들어도 창밖의 그림자가 눈에 아른거려 쉽사리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고 학문에 대한 집중력도 흐트러졌습니다. 이진사는 점점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정체 모를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의 이성은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밤의 장막에 가려진 그림자는 어떤 실마리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진사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초조함이 뒤섞여 알 수 없는 공포가 서서히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이진사는 더 이상 혼자서 이 기이한 현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가 쌓아온 학문과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밤마다 찾아오는 그림자였으니까요.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어떤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오래된 이야기나 전설 속에 이 그림자의 정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밤마다 창밖을 서성이는 정체 모를 그림자에 대해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늦은 취기로 인한 헛것이거나
깊은 잠결에 꾼 몽환적인 꿈이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진사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수심과 절박한 눈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오랜 세월 구전되어 온 민담과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그림자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죠. 어떤 이는 길을 잃고 헤매는 떠돌이 객귀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을의 오랜 수호신으로 여겨지던 느티나무가 병들어 그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죠. 심지어 마을 어귀의 우물에 깃든 물귀신이 변덕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진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그 어떤 설명도 그의 이성적인 의문을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추측과 해묵은 미신에 불과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 속에서도 이진사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명확한 해답과 구체적인 해결책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불가사의한 그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못했으니까요. 이진사는 자신의 이성과 지식이 무력화되는 동시에 이 알 수 없는 공포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그림자는 다시 창밖을 서성였습니다. 촛불 아래 앉아 고서들을 뒤적이며 밤늦도록 고뇌하던 이진사의 얼굴에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림자를 단순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으니까요. 마치 밤의 일부처럼 고요한 풍경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진사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의 오래된 기억이나 자연의 섭리가 형상화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것은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 방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피하거나 그 정체를 외부에서 캐묻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진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를 단순히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감 대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의 본질을 직접 마주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자는 그에게 어떤 심오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창문을 닫거나 불을 끄고 숨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그림자가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그림자가 머무는 곳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어귀의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때로는 마른 우물가에서 그림자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어떤 현상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림자의 비인간적인 움직임, 아니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 고요함 속에서 이진사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이나 멀리 있는 산의 전기처럼 그저 그곳에 있는 존재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이성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점차 이 기이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이진사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깊은 탐구심으로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세상의 신비를 엿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 이진사의 눈앞에 펼쳐진 그림자의 모습은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물리적인 실체와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의 장막이 드리운 듯 빛을 삼키는 어둠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의 이성이 완전히 무너지며 원초적인 경외감과 함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진사의 이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림자는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어둠 그 자체였으니까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동시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이 미지의 존재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저것은 무엇일까? 왜 하필 자신에게 이토록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일까 하고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습니다. 결국 이진사는 자신이 살던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혹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이야기는 없는지, 밤마다 나타나는 그림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이진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된 나무에 깃든 정령 이야기라며 헛소리 말고 잠이나 자라고 핀잔을 주었고, 또 어떤 이는 마을 어귀의 마른 우물에 갇힌 원혼일 수도 있다며 굿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이진사가 밤늦도록 책만 읽어 귀신이 씌인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진사의 이야기가 그저 밤의 정적 속에서 헛된 망상으로만 비쳤던 것이죠. 이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익숙한 미신이나 세상의 틀에 맞춰 해석하려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 어떤 물리적인 실마리도 합리적인 조언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그는 점차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들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진사는 깨달았죠. 이 그림자는 인간의 언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을요. 그것은 인간의 인식을 아득히 넘어선 곳에 자리한 순수한 존재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를 피하거나 그 정체를 캐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촛불이 희미하게 밝히는 서재에 홀로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림자가 그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자신에게 찾아온 걸까요? 그는 이제 그림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품고 있는 세상의 비밀을 탐구하려는 구도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들었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한 순간이었죠. 마치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고요한 마음으로 그는 그림자의 본질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밤은 다시 찾아왔고 이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림자가 나타날 만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때로는 마을 어귀의 그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서, 때로는 마른 우물가에서 그림자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했던 대자연의 일부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말이죠. 이진사는 그 앞에 서서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그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깊은 이해와 통찰을 향한 갈망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림자의 비인간적인 움직임, 아니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이진사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나 저 멀리 솟아있는 산의 전기처럼 그저 그곳에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설명하는 존재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이진사의 이성은 여전히 완전한 답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이 기이한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깊은 탐구심으로 그림자를 마주했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세상의 신비를 엿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관통하는 어떤 진실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진사는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그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가 있음을, 그리고 그 존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요. 그의 내면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깊고도 서늘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제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 듯 그의 세계관은 영원히 변모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깊고도 서늘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잣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이제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 듯 그의 세계관은 영원히 변모했습니다. 이진사는 이제 더 이상 밤의 그림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것은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빼앗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그림자는 이진사의 존재론적 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먹물이 한지에 스며들듯 그림자는 그의 내면에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집마당에, 때로는 뜰 안에 오래된 나무 아래에, 또 때로는 우물가에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진사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림자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 그림자를 단순히 어둠의 형상이 아닌 이 땅의 오랜 기억이거나 혹은 자연의 섭리가 형상화된 존재 방식 그 자체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신비로운 무언가의 발현으로 말입니다. 그의 방책상에는 이제 고서와 함께 의미심장한 그림 한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없는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몽환적인 그림자 형상이었습니다. 이진사는 더 이상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숙연함과 동시에 깊은 여운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바람 소리에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도, 심지어 정지된 그림자 속에서도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진사의 마당에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이 가려져 생긴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하지만 그 어떤 생명체의 움직임과도 다른 정지된 듯하면서도 꿈틀거리는 듯한 기묘한 존재감을 뿜어냈죠. 이진사는 그 그림자 앞에서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경외감과 함께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가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미신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죠. 하지만 이진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삶의 깊이를 더하는 불가사의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진사가 겪은 밤의 그림자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자리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질문이자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신비로움을 상징하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겸허한 태도와 상상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한국의 기담을 통해 이 땅에 깃든 다채롭고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